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기법 명승부사 양진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11시를 책임져줄 명승부사의 주린이 스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워요. 어지럽습니다. 시장 증시 외의 상황들이 확진자들도 1,000명 이상 많이 늘면서 주변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월이 벌써 중반 이상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오히려 수익들도 잘 나고, 증시 주변에는 걱정이 많고 또 영국에 돌연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은데도 시장이 이렇게 강한지, 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런 증시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야 하는지를 또 오늘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개론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주식은 많은 이제 분들이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이제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죠. 주식은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좋은 비즈니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주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좀 그 개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많은 기법들이 있겠죠. 또 제가 또 나중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또 말씀드릴 거고, 또 다른 또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도 좋은 기법들과 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 돈의 흐름과 이제 부의 방향들이 어떻게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또 저의 또 일목 강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행운이시다 말씀을 미리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짧게 본다면은, 이제 주식이란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에 우리가 주식을 샀다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시장을 또 영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노래방이라든지 또 이제 무슨 빵집 이런 것들을 창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창업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주주로서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수익 배분을 나누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올라갔을 때, 그죠? 많이 올라가고 상승이 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 또한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 같이 창출되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린이들을 위해서 또 올바른 투자 방법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하고 그죠? 수익 매매하고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인 이제 주린이 분들, 또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린이나 하면은 바로 이제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도 있지만, 또 오랜 시간 주식을 접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을 좀 통칭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성공하기 위한 방법론을, 더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성공의 비즈니스로 활용하시고, 또 주식을 이제 부동산처럼 좀 보유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것도 좀 잠깐 또 맛배기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보면 이제 시장에 지난 올해 3월 달이죠. 3월 달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면서 그때 인버스가 급등을 했던 그때 시기에서 향후 제가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맛배기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9일 차트죠. 3월 19일 차트의 인버스 차트. 또 이제 증시가 또 크게 하락할 것을 생각해서 또 인버스, 곧버스도 최근에 많이 베팅해 놓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날 제가 이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저의 차트 향후 강의가 있을 거예요. 우주 돌파 차트라고도 합니다. 이제 성층권을 넘어서서
목표치인 상단부까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보면은 3월 19일 날, 올해 3월 19일 날 증시의 인버스의 꼭지점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이 4월 달에 제 차트에서 일목에서는 인버스가 오히려 매도 신호가 났어요. 매도 신호가. 인버스가 매도 신호가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증시가 오히려 4월 달 이후에 매수 신호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4월 달에 증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1400에서 1600까지 올라왔고 2차 하락이 있지 않을까. 2차 하락을 위해서 또 많은 주린이들이 막 인버스를 타고 그랬는데, 곧버스. 이거 오히려 저는 인버스를 팔으라고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이죠. 그때 이후에서부터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때 이후에 4월 달에 오히려 증시가 올라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들이 외치는 2차 하락은 나오지 않고 시장은 매우 강한 흐름, 또 오늘까지도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걱정은 많고 뭐 주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올라왔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더 오를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주변에 많은 또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또 차트적인 기법과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이 방송에 앞서서 또 저의 요 놀이끼리한 노란톡에 오시면은 더 뭐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나오고 있네요. 참여 코드 여기. 해서 놀이끼리한 톡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말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증시가 왜 강하게 움직였나? 또 우리들은 어떠한 기법보다 지금 우리가 또 어떤 위치에서 향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것이 더 이제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 흐름들을 또 깨닫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2강에서는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린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최근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은 선생님, 명승부사님, 형, 동네 주식 잘하는 형,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죠? 뭐 괜찮을까요? 앞으로 뭐 급락이 있지 않을까요? 뭐 한번 뭐 큰 조정이 와서 이제 뭐 또 빠져서 막 한 1400까지 막 폭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앞으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요, 이 4월 달에도 했고, 5월 달에도 했고, 6월 달에도 했고, 뭐 그럴 때마다 뭐 단기적인 충격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은 그런 악재를 이기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승 요인들이 뭘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죠? 저는 좀 다른 분들과 또 많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빠졌던 1400대에 3000 가는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증시는 지금도 아직은 초저녁이라는 겁니다. 자, 파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자, 파티는 언제 시작해요? 11시나 뭐 10시 넘어서 12시 정도에 저녁에 파티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아직 초저녁이다. 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증시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이번 장에 계속적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시가 많이 빠지고 하락을 했을 때 그 주식을 샀던 분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분들이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를 것을 알고, 그죠? 증시가 많이 오를 것을 알고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고 또 중간중간에 큰 조정이 있었지만 오를 것을 믿고 투자한 분들이 수익을 냈다면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지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또 11년, 12년 때 보면은 뭐 주변에 이제 아파트 부동산을 이제 사시는 분들, 또한 이제 아파트를 뭐 사셨던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세나 월세를 사셨던 분들이 보면 그때 이제 금리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 요인들이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가 싸지니까 그때 당시에 월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리와 괴리율이 많이 벌어진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2013년, 2014년에 뭐 아파트나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들을 보면은 또 게다가 뭐 서울에는 아파트 자체가 많이 있질 않아요. 저도 그 당시에 어떤 이제 부동산 프로를 보다가 어떤 한 전문가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서울의 강북, 강남 그려버리고 여기 강북. 야, 서울에 의외로 생각보다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근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또한 이제 금리는 싸지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맞는 말이네. 야, 맞는 말이 같아. 빨리 수긍을 했죠. 그것처럼 저의 또 방송을 지금 보시고 이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빨리 수긍하시는 분이 좀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제 그런 괴리율들이 있었고 그 당시는 이제 누구라도 이 빚을 내서 아파트나 뭐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살 수 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행할 수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뭐 부동산 시장이 전개될까라는 것은 뭐 제 사견으로는 뭐 가격이 뭐 그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진 않고 뭐 거래는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뭐 큰 재미는 볼 수 있지만 폭락이 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또 투자처는 어딘가?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결국 이 부동산이 오르고 나면 깨닫고 살 것 사야 된다. 샀었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시점, 초기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제가 우리 주린이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지 못하죠. 미래는 뭐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 20대, 30대 분들이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막 뛰어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주식시장이 또 보면은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왔던 또 그런 근본적인 요인 자체가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부동산을 사기에는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힘들다는 거죠. 이거 너무 비싸고 빚도 그렇게 낼 수는 없고. 하지만 뭐 웬만한 직장 하나 있다면은 뭐 2, 3천 대출 받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 받았다. 월 뭐 10몇만 원. 그거 내면 돼요. 그래서 20, 30대 분들도 이제는 옛날과 다른 이제 투자 패턴으로 증시에 대해 접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 보면은 신규 이제 주식 시장의 계좌 개수가 옛날에는 뭐 10만 개, 뭐 20만 개 늘었는데 최근에 한 달에 100만 개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개. 지금은 주춤하긴 하지만 뭐 50만 개, 60만 개. 그러면 이제 과거 부동산 때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총 인구 수는 그대로지만 이 가구가 쪼개지면서 가구가 늘었죠. 20, 30대들이 부동산이 필요했고 그것처럼 그분들도 20, 30대나 또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분들도 이제 주식시장으로 오는 판에 이거는 이제 부의 또 자기의 미래와 이제 직결된 얘기죠. 이걸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시점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의 이제 투자 형태가 달라졌어요. 옛날 같이 이제 뭐 사서 막 팔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손절을 좀 안 하고 이제 버틸 여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싸서 손실을 봐도 그것들을 감당해낼 여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또 움직였다는 것이고요. 좀 보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리면서 그런 이제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증시에 대한 상승을 또 얘기를 해본다면은 최근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뉴욕 시장에서 이 달러 빼고 다 뛰어올랐대요. 달러 빼고
이 달러만 내려가고 달러의 가격. 자, 아까 그 인버스 차트 한번 봤죠. 인버스 고버스가 막 급등했을 때 그때 주변에 뭐 야 이거 빨리 달러로 바꿔야 돼. 부자들은 뭐 달러로 바꾼다더라. 제가 다 말렸어. 달러 바꾸지 말고 그냥 원화로 바꿔. 거꾸로 해야 돼. 대중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달러를 바꾸신 분들은 환차 손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뭐 20% 30% 지금은. 자, 이 달러 빼고 다 뛰었다는 얘기에서 뭔가 또 힌트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자, 경기 부양 기대감의 증시. 또한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무시했는데 이거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면서 비트코인 얼마 전에 뭐 이제 2천만 원에서 막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급락해가지고 야, 거봐 비트코인이 앞으로 안 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유가가 뭐 빵원이랬죠. 예, 동네에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기름을 살 수가 없어서 유가 선물이 빵원 돼서 유가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한번 왕창 깡통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49불, 50불 가까이. 기름도 이제 빨리빨리 많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금값 또 국채 금리 모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이제 약세라는 거를 하나 나왔죠. 달러 빼고 다 뛰었다. 증시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하나는요. 달러화가 아이고 S 요거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외국인들도 이제 달러가 약세된다.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요. 이제 동학 운동이 아니라 서학 운동을 했던 이제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환차손을 입으면서 다시 바꿔보니까 환율 손해가 30%씩 남아. 20%, 30%씩. 재미없죠. 수익이 30%라는데 환차손 20% 있고 나한테 가져오는 건 없고 뭐 세금 내고 수수료 내고 없어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IM이라는 거예요. IM. IM이 뭐냐? 이머징 마켓. 외우세요.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은 이제 신흥국이죠. 신흥국. 대한민국, 뭐 중국, 뭐 대만, 또 뭐 베트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신흥국들을 포함해서 IM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머징 마켓의 투자에 대한 매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머징 마켓의 매력이 커지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는 해가 이 골드만삭스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리포트를 쓰면서 했던 것은 2021년이 그 정점이 된다. 시작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투자 보고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사기치려고 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세계 많은 투자자들에게 리포트를 썼는데, 야, 내년 21년부터는 이머징에 좀 투자를 해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보면 아시아의 요만한 나라인데 무슨 뭐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게다가 무슨 뭐 수소차 세계 1위, 2차 전지 세계 1위, BTS 세계 1위, 그죠? 뭐든지 다 1위야. 게다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걸 위탁 생산하고 또 만드는 CMO 그런 것까지도 거의 뭐 세계 1위입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 반도체,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봇 시장 진출까지 한다. 막 현대 오토에버 그런 것들이 하면서 뭐 상당히 과하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서 결국 이머징 마켓의 투자 매력이 커진다라는 걸 하나 지금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이머징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주인 여러분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자, 이거 트럼프 형님이 글로벌 3대 지수에서 이 중국 기업을 빼버려라 이런 것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글로벌 3대 지수가 뭐냐? 뭐 FTSE, 스탠다드 푸어스, MSCI 이런 이제 3대 지수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중국 기업들은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데 야 빼버려. FTSE는 벌써 저번 달에 빼버렸고 S&P랑 MSCI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머징에 들어올 돈이 1,00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뭐 중국에 500원 넣고 한국에 얼마 넣고 해야 되는데 그 자금조차도 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 시장으로 온다면은 이거 한국 시장이 아직 뭐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주린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 시장에 대운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뭐 위기 때마다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지금도 뭐 주식 시장 좋잖아요. 삼성전자도 가고 뭐 그죠? 뭐 LG화학도 가고 기아차도 가고 뭐 좋은 주식들이 다 갔는데 이제 번지수를 찾지 못한 시청자분들과 또 주린이 여러분들이 야 나는 내 주식은 안 간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각을 바꿔서 그분들에게 또 희망을 드리는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연필과 볼펜을 또 준비하시기 바라요. 보겠습니다. 자, 증시가 이제 시작이라면요. 주린이들은 작은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슈퍼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슈퍼주. 슈퍼주가 뭐예요? 뭐죠? 슈퍼마켓 가는 슈퍼주, 이마트 이런 거 아니고 강한 슈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자, 보면은 이제 증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의 부동산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이 오른 이유가. 자, 80년대, 70년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죠. 이거 보면은 한국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요, 이제는 세계 7위, 8위의 GDP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홍콩보다도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런던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뭐 뉴욕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런던이나 뭐 이태리 로마 수준 안 되더라도 서울 하면은 이 대단한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도시죠.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없죠. 또 아이러니하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부동산이 전 세계 상승률에 비해서 30몇 위밖에 안 돼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랐고 제가 90년도에 홍콩에 좀 갔는데 그 야경도 있고 집들이 막 빽빽하게 있었잖아요. 빽빽하게 있고 막 그런데 조그만 방 한 칸인데 막 월세가 500이 그랬어. 90년대 이미. 거기에 발맞춰서 부동산도 상승을 하는 것뿐이고 또한 이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들. 이 기법이나 뭐 이거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이거 하려는 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제 뭐 처남도 뭐 하이닉스 같은 거 다니는데 야, 너 하이닉스 다니는 거는 그거 이제 옛날에 그 하이닉스가 아니야. 보면은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죠? 뭐 그런 큰 기업에 다니는 거라. 삼성전자에 다닌다, 뭐 LG화학에 다닌다 그러면은 뭐 듀퐁이라든지 그죠? 외국에 아니면 뭐 일본의 뭐 도요라든지 글로벌화에 맞춰서 그 임금도 좀 비슷해지잖아요. 임금도 비슷해지고 거기에 맞는 세계적인 기업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60년도에 70년도에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뭐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 육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만 뭐 어떠한 경로로 육성이 됐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다행히도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이 그 덕분에 뭐 낙수 효과는 있었고 또한 그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슈퍼 기업으로 성장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식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우리 주린이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산의 일부는 그런 주식들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 주식들이 또 이제
나와 있죠. 보면은 뭐 K탑 화면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30이라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뭐 30개 우량 기업들이 있어요. 뭐 소재 쪽에는 뭐 포스코, LG화학, 또 뭐 현대제철, 뭐 롯데케미칼, 또 산업재해는 그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뭐 삼성중공업,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 뭐 자유소비재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 한국타이어. 정보기술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건강관리에는 뭐 있습니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있어. LG화,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지주. 배당을 7% 나죠. 7%. 야, 그거 사놓으면 저 상가 건물보다 더 좋아요. 배당을 7% 줘. 예를 들어서 LG화,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보니까 다 만만한 주식이 없네.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주식들을 분산해서 한 주식이 뭐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 뭐 기다려. 그죠? 기다려. 좀 조정 와. 조금 사. LG화학, 너무 LG화학 비싸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 주식이 더 올라. 아시죠? 그런 주식이 더 오릅니다. 요즘 뭐 카카오. 조용히 있다 오늘 한 3.5% 올랐죠? 모르죠. 이게 5개월씩 카카오가 많이 올랐다가 쉬고 이제 또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카카오. 이런 슈퍼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자금들, 시드도 많이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요즘 20대들도 뭐 주식을 돈 빌려서 뭐 2, 3천만 원 우습게 한다는데 부동산처럼 뭐 큰 뭐 매덕 10억씩 살 수는 없지만 뭐 1억 미만은 누구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사두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슈퍼주들을 사줄 매수 세력과 대기 세력들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또 이걸 사겠다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사려 하는 사람, 또한 외국인과 기관, 또한 많은 이제 스마트한 동학개미 자금들은 분명히 이러한 슈퍼주에 대한 투자를 향후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이제 강남 아파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직 늦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예전에 또 이런 주식 얘기하면은 많이 올랐다고 말해요. 제가 그때가 언제죠? 88 올림픽 하고 그럴 때 저희 집이 좀 강남이었어. 강남이었는데 그 강남역이 그때 당시는 이 채석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역 사거리가 이제 지하철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 채석장이 있고 그 뒤에 최근에 뭐 그거 있었죠? 그 무슨 뭐죠? 빵집 뉴욕 빵 그죠? 그 옆에 그 비만 오면 찌퍽찌퍽하고 막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 이거 거기를 거닐면서 야 여기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데 왜 그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중학생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 여기 땅을 사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야 거기 많이 올랐어 비싸. 거기 많이 올랐대 80년도에. 똑같은 거예요. 그 20년 뒤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 땅 안 사셨어?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자식들, 자손들, 또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왜 그 주식 안 샀어 그때? 그죠? 우리 아버지 왜 삼성전자 주식 안 사놓고 같은 얘기를 10년, 20년 뒤에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뭐 성공하신 분들, 저희 같은 뭐 작은 개미들도 있고 우리 같이 시청자 같은 또 뭐 크게 성공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또 월가의 영웅들 또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국에는 또 그런 분들 있죠. 뭐 TV에 나오시던데 뭐 존니 같은 뭐 좀
거장들도 있고. 자, 그런 분들이 했던 투자 법칙이나 투자의 철학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질 수 있어요. 뭐 사가지고 손실 날 수 있습니다. 뭐 포스코를 사서 분명히 뭐 그분도 포스코를 사서 손실이 났었고, 또 워렌 버핏도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크게 손실을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손실을 많이 봤던 게 또 워렌 버핏인데, 이상하게 시장에 살아남아 있어요. 사라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고. 그런 분들이 했던 것이 바로 지지 않는 투자죠. 전쟁이나 전투에선 지더라도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시라는 것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슈퍼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좀 배워야 할 주식 습관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또 투자자들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또 뭐 좋은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을 뭐 매매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뭐 단기적인 예측을 잘해서 존경받는 투자자가 있습니까? 주변에 뭐 단타 잘 쳐서 존경받는 분 있어요? 전 세계? 뭐 제시 리본 뭐 있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는 안 좋은 것들을 했었고, 결국은 주식을 뭐 매매해서 팔아서 부자가 되는 분들이 많지만 주식을 보유해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주식 부자의 시대가 온다. 제가 지금까지 30분 동안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수긍이 된다면은 그 주식 패턴들을 좀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 30%의 자금으로 우리는 또 이제 또 심심하잖아요. 좋은 것들 주식도 매매도 해보고 그런 연습을 하되, 자기 자산의 한 70% 이상은 그런 좋은 주식들을 좀 묻어두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주식 부자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올지 않을지 또 1년 뒤, 2년 뒤, 그때 당시 뭐 그나마 그때 그것을 행했었더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뭐 좋은 스승, 여기 전문가라고 썼는데 전문가, 저는 뭐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동네 형, 나름대로 뭐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뭐 대상도 좀 타고, 실전 매매에서 키움 뭐 거기서 뭐 1억 부분에서 상도 좀 상의도 하고 좀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냥 동네 좀 주식 좀 하는 영, 그리고 시세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 아주 희미하게 뭐 워렌 버핏 발꿈치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좀 했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주식을 한 30년 정도, 28년 정도 하면서, 그죠? 28년 누구나 그 정도 하면은 뭐 달인 되잖아요. 주식도 한 30년 보면 달인 됩니다.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 주린이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좋은 멘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이제 너 주식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주식 안 배웠는데 독학했어. 책 보고 했어. 그래. 주식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배운 분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너 골프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저 골프점 치시는 분, 인도에 나가면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발로 치는 분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뭐 골프를 치건 뭐 수영을 하건, 수영장 가면은 요즘 뭐 시스템들이 좋고 강의가 좋아서 수영들 잘하시지만은, 옛날에 보면 막 개 헤엄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처음부터 이제 좋은 습관으로 좋은 방식의 접근으로 배워야 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 스승이 꼭 뭐 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주변에 성공한 또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진정으로 이제 배움을 또 찾아다니시는지, 아니면은 또 이제 TV를 보면서 추천주를 쫓아다니시는지를 명확히 좀 해야 됩니다. 배움을 얻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수업들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매매 방법과 또 좋은 주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스승을 좀 만나셔야 되고요. 또 주식을 이제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주변에 찾으면 좋겠죠. 자, 저도 뭐 그런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존 템플턴 경,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그분이 이제 역발상의 투자, 뭔가 증시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과 거꾸로, 다른 투자자와 반대로 위기 때 주식을 사서, 그죠?
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주식을 팔았던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또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에도 시대, 일본 에도 시대 쌀 시장에서 뭐 크게 성공을 했던 뭐 혼마나 우시다 곤자부로 같은 분들이 바로 같은 이 역발상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증시가 안 좋고 나도 다들 이제 주식을 막 팔아버릴 때 묵묵히 주식을 사서 그죠? 보유 길게 하면서 그것들을 증시가 뭐 폭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기를 원할 때. 자,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또 그럴 수 있죠. 뭐 최근에 11월 달에 증시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단기적으로 증시가 11월 달에 최근에 뭐 많이 하락이 왔을 때 뭐 남들은 이거 뭐 증시 이제 좀 쉬어야 되나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폭등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다들 이제 바이오주에 막 열광해서 야 바이오 막 하니까 수익이 나 바이오주를 매매하면은 야 좋다 했는데 어느 정도 그 탐욕을 자제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예요? 바이오주들도 뭐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랬고,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11월 달에 셀트리온 23만 원까지 많이 빠졌었잖아요. 또한 뭐 여러 가지 또 바이오주, 제약주도 그죠? 그 전에 인기가 많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샀다가 장이 안 좋아지고 뭔가 투매가 나오니까 투매에 동참하면서 급락을 줬습니다. 그런 데서 바보같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존 템플턴 경이 했던 말이 있죠. 존 템플턴 경이 기도를 통해 얻어진 평온한 마음은 투자의 결정을 내릴 때 혼란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말을 또 금과 옥조처럼 저도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간이 많은데 저의 또 궁금하신 뭐 차트나 뭐 여러 가지 기법 등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의 놀이끼리한 노란토 오셔가지고 좀 더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아직 많이 있네요. 오늘은 뭐 이제 그런 개요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뭐 차트적인 이제 매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좀 배워 나가면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차트의 좀 기본 지표로 삼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어요. 책도 보고 주식에 대한 책들도 여러 가지 섭렵을 해봤는데 주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틀린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책 자체가 틀려. 이 틀린 책을 아무리 보고 있으면 뭐예요? 이 책이 틀렸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이거 뭐 빛과 같이 뭔가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많은 노력 끝에 좀 깨닫게 되고 그나마 그래도 가장 신뢰가 높다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는 이제 주식시장의 개요와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지표적인 거, 또 뭐 좀 이제 기술적인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힌트를 드린다면은 바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주린이라면서 이거 뭐 일목균형표 갑자기 어려운 거 해? 명승부사는요. 처음부터 건너뛰어. 이거 딴 거 하지 말고 일목균형표를 먼저 가리킵니다. 자, 피아노를 쳐도 피아노를 배우고 가는데 바이엘 학원 뭐 중건 뭐 해서 도레 뭐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한테 재밌게 먼저 그죠? 무슨 가요 같은 거 가르쳐 주면 금방 배워요. 기타도 금방 배우고 피아노도 금방 치고. 근데 배우기 싫잖아. 저도 바이엘 뛰고 뭐 체르니 간다는데 이거 나 못 하겠어요. 어릴 때 땡깡 피고 들어 누워 가지고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또 피아노가 그렇게 어렵죠. 피아노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건 뭐 이제 다른 또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일본의 뭐 호소다 코이치 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런 분이 계시대. 그런 분이 이제 일목산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신문사에서 그런 것을 논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계방은 맞아. 이상하게 맞아. 그리고 또한 그분마저도 주식으로서 돈을 엄청 벌으셨어요. 일본에서 거의 뭐 세금 왕, 주식 왕. 대박, 헐 대박. 그분이 했던 게 시세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보면은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일까? 움직이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그것들을 이제 일목으로 그때 당시 이제 일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다른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창시한 분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아직도 그분의 뭐 손자인지 그분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거 강의하시는데 큰 돈을 버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는 게 그나마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디어 출발한다라고 하는 시기를 좀 확실하게 드디어 출발한다 주식이 사도 되냐 매수 신호와 또 미래에 어떤 흐름을 보일까라는 것을 일목균형표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강의와 함께 또 2강, 3강에서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뭐 실제로 매매를 해보시면은 어려워요. 뭐 위로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죠? 뭐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은 뭐 급등 나와서 뭐 손실 나고 그런 매매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일목균형표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HTS나 세팅하는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찾아서 인터넷 보시고 연구를 하세요. HTS에서 어떻게 일목균형표를 지표로 삼는가, 5일선 이런 것들을 빼시면서 한번 일목균형표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시게 여기는 게 또 볼렌저 밴드 기법인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일목균형표도 이제 일목균형표만 보는 게 아니라 변형 일목으로 뭐 중기 추세를 좀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일목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조금 늦어. 조금 늦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 더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을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자, 지금 보시는 게 일단은 여기 뭐 이제 두껍게 나타난 거 요거 기준선이라 그래요. 기준선이라는 거는 이제 26일 최고치와 최저치의 반값이다. 그리고 요 조그맣게 나온 거 요거 전환선. 한마디로 이제 이평선으로 치면 이제 9일선이죠. 9일 이동평균선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일목에서 이제 호스다 고이치 일목산인도 좀 중요시 여겼던 게 후행스팬이에요. 후행스팬은 이제 26일 뒤에 주가를 과거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 쫙 밀면은 26일 뒤에 과거로 갑니다. 뭐 복잡해, 뭐 어려워, 뭐 선행스팬 1, 2 뭐 많아 또 시간도 많고 그런데 요거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알아만 두시고 외우실 분들은 외우세요. 이 기준 전환선 정도는 뭐 9일선이다. 보면 알잖아. 이제 이동평균선, 9일 이동평균선. 일목에서는 이제 음과 양의 조화를 중요시하니까 전환선이 9일 이동평균선이고 이 음은 파란 거예요. 시파라. 파래. 음운입니다. 어느 HTS를 키건 음운은 시퍼렇게 나오고 양운은 빨갛게 나와. 빨갛게. 그럼 음과 양의 조화죠. 태극권 보면 막 이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동양의 신비로운 그런 차트의 기법인데 이게 미래를 예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호를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나? 뭐 짧게 간단하게 일단 요 음운과 양운 이런 것들을 외우셨다면은 이 주가라는 것이 이 음운을 통과하는 시점에 외우세요. 적으세요. 통과하는 시점이 바로 호전됐다. 호전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전되면 뭐예요? 좋아졌다. 따봉 이란 뜻이고 이게 이제 주식 지금의 일봉이 이 빨간 양운이죠. 양운을 이탈해서 나갔다. 역전됐다. 한마디로 뭐 됐다. 그죠? 그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전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보시면은
뭐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세프 200 선물 인버스가 이제 3월 19일 날 제 차트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일목을 좀 변형해서 또 만든 것이고, 그 이후에 오히려 4월 17일 날 보세요. 인버스가 양운대를 들어서면서 이탈이 나왔죠. 역전됐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7일인데 오히려 인버스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버스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 자, 그 이후에 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코스피 신호죠. 코스피 매수 신호가 발생된 것. 뭐 바닥 최저점에서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건 이제 앞으로 좀 변형해서 내가 더 바닥에서 사는 것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그냥 최근 이제 4월 달에 매수 신호 발생. 자, 이게 뭐랬어요? 음은대를 주가가 통과하고 있는 시점. 여기서 그냥 사. 너 코스피야? 너 나 매수했어. 지금까지 어떠한 매도 신호도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4만 원대, 4월 달에 이 파란 음운대를 통과하는 호전 매수 신호죠.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도 어떠한 뭐 역전이나 매도 신호가 나온 게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이 일목균형표를 이용하면서 매매 지표를 삼는 건 여기서 그냥 삼성전자 매수 신호 났어. 보유해. 자, 양운대를 이탈하려고 했지만 안 했죠. 그죠? 이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좀 부합하기 좋은 주식들은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좋겠죠. 대형주들. 뭐 작은 주식들은 조금 이것을 빨리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좀 핫한 주식이죠. 저도 매우 좋아하고 있는 셀트리온. 명승부사가 매우 좋아하는 셀트리온. 자, 뭐 24만 원대 매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주린이 분들이 모르신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 일봉을 보시고, 이 파란 구름대 진입하고 있는 27만 원에 저도 이제 노란 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매수 신호 났네요. 호전됐네요. 호전. 그죠? 셀트리온이 27만 원에 매수 신호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어떠한 매도 신호, 역전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단기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러고 있지만, 이렇게 지난번. 자, 이게 뭐예요? 양운대를 이탈해 버리는 이 매도 신호가 발생되었을 때는 좀 나와야겠죠. 이때는 뭐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나왔어야 돼요. 일목에서는 나오라고 하고 있잖아. 그것을 지켰다라면은 다시 매수해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옳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호전과 역전, 그리고 이제 이 양운대와 음운대를 통한 매수 방법과 그런 것들은 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이 뭐 30만 원일 때도 구름대를 진입하고 있는 매수 신호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뭐 눌림 목자리 29만 원. 그죠? 오늘 보니까 뭐 거의 40만 원 가까이 주식이 좀 올라갔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그때 당시, 그죠? 눌림목에서 매수 신호가 이 구름대 일목에서 발생된 요 지표 하나만, 그래도 요 기술 한 개만 좀 익히시더라도 어느 정도 주식시장,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지표를 보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뭐 셀트리온이 얘뿐만이 아니라 뭐 대형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주린이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뭐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이 슈퍼주에 대한 좋은 이제 우량한
K30이라 그러죠. K탑 30이라는 슈퍼주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부의 지도가 이제 앞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주식을 많이 좀 보유하고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죠? 2021년부터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뭐 내년 이맘때 와서 저의 얘기를 우리 주리분들이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때 명순부사가 그런 말을 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슈퍼주에 대한 투자를 한 주, 두 주씩 사보는 겁니다. 뭐 30만 원 나올 때, 뭐 40만 원 나올 때 사보시면서 또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린 이 일목균형표 뭐 책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제 뭐 노란톡에 오시면은 또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하니까 좀 참여하시고 모르신 분들을 또 이제 도움이 되신 분들은 또 일목에 대한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뭐 시중에도 있으니까 아니면 제 또 다음 월요일 11시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한 또 좀 중국 강좌를 얘기 드릴 거니까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는 또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합니다. 많은 지금 코로나가 오고 힘든 시기에 놓여 있고 또 우리 많은 또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또 주식은 그거와 다르죠. 우리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꼭 좋은 주식들을 많이 담아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명순부사였습니다.